fx는 x 마삼으로 그냥 1차 주어지고 나서 뭐 특정 범위에서 어떤 함수의 최대값인데 뭐 좀 불편하게 써있어. 근데 fx는 써준 거고 얘만 알면 될 거 아니야. 얘가 뭘까? 목이 뭐야? f라는 함수에다가 요 절대값 집어넣은 거 아니야. 여기다가 얘 집어넣은 거니까 여기다 넣으라 그러죠 그냥. 뭐 어려운 말은 아니야, 그지? 그래서 요 식을 정리하면 fx는 그대로 x 마삼이고 요 뒤에 있는 부분은 여기다가 이걸 집어넣은 거니까 중괄호 쓰시고 절대값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지? 그지? 여기까지 쓰는 거는 어렵지 않아. 그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찾는 거야. 편의상 여기다가 그냥 y라고 하거나 뭐 g라고 해도 되는데 y라고 할게 그냥. 이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어쨌든 1차, 이쪽도 1차야. 절대값 있지만. 그러면 결국 이참수에 관련된 최소가 되고 나중에 잘랐을 것이고 절대값 처리하면 돼.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 방정식, 부등식, 풀법 비슷해. 뒤에다가 내가 7 넣고 얘 풀어서 x 찾아봐 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서 절대값 안의 식이 0 이상일 때 그렇지 않을 때 나눌 거 아니야? 똑같아. 그러니까 이 식을 x의 값이 2 이상일 때와 그렇지 않을 때로 분류합니다. 이렇게 할게요. 첫 번째 x가 2 이상 2보다 작다고 먼저 할게. 왼쪽 작다. 2보다 작다고 하면 그때는 이제 y는 x 마삼 곱하기에 자, 얘가 뭘로 풀리는데 x가 2보다 작다는 얘기는 이게 음수란 얘기잖아. 그럼 절대값 밖으로 나갈 때 부호를 바꿔서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될 것이고 마삼.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차함수가 돼버리죠. 그지? 네, 이게 지금 잠깐 보면은 이게 뒤에 마이너스 2i 마이너스 x 플러스 2 마삼 마이너스 1. 그러면 최대치수 찾는 거니까 표준화 가야겠지? 네. 그래서 풀어서 마이너스 x 제곱에 3x랑 마이너스 x 그러면 2x 그리고 플러스 3 표준화 시키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플러스 4 여기까지 올 거야. 자, 두 번째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게 플러스 풀릴 거란 말이야. 그래서 y는 x 마삼 있었고 이게 그냥 나올 거니까 그지? x 마이너스 2 마삼이니까 x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전개해주면은 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5가 되고 표준화 시키면 x 마이너스 4의 제곱에 마이너스 1까지 오겠죠? 네. 그지? 여기까지는 한번 다시 정리하면 이런 말이야. 이 함수는 y는 한 번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4다. 언제? x가 2보다 작을 때. 또 한 번은 밑에 식 x 마이너스 4의 제곱에 마이너스 1이다. 언제 x가 2 이상 될 때. 이렇게 두 거랑 똑같은 말이야.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왼쪽과 이 오른쪽을 따로따로 그래프를 그려서 전체를 같이 본 상태에서 자르라는 소리밖에 안 돼. 자, 갑니다. 2의 왼쪽 오른쪽인데 이 안에 2가 들어갔죠. 그지? 자, 갑니다. 먼저 이 함수는 꼭점이 1,4야. 그지? 꼭점이 1,4. 그리고 우리는 이 기준으로 그래프를 갈아타야 되니까 이렇게 선을 좀 그려놓자. 자, 이거는 1,4 꼭지면서 위로 블록이야. 위로 블록. 그럼 이렇게 될 거잖아. 이렇게. 이 왼쪽만 그릴 거니까 이렇게 했다가 2, 어딘가 지나가겠죠. 그럼 2를 여기 넣어봐. 2를 딱 집어넣어줘. 뭐나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3. 3이죠? 2,3 지나가네. 여기 3 찍고 여기다가 좀 미리 좀 체크합시다. 2,3.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가서 아까 이렇게 끝났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 그래프는 이제 4, 마이너스 1이 꼭지점이야. 이 4, 밑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아래로 블록 그래프죠. 아래로 블록. 이 오른쪽만 그릴 겁니다. 그러면 역시 2부터만 그릴 거니까 2를 넣어봐야죠. 2를 넣어봐. 똑같이 나와. 3. 2,3 나와. 그래서 하나 기억할 거는 절대값이 들어갔을지언정 이 식 자체는 원래 하나의 식이잖아. 하나의 식. 이걸 내가 x가 2 이상일 때와 그렇지 않을 때로 분류했더니
범위가 따로따로 나뉜 함수를 표현된 것 뿐이잖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식이 한 줄로 쓰여진 식은 중간에 절대 이게 갑자기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어져 있어. 알아도. 그러니까 확인한 거야. 근데 그래서 여기 지나갈 거니까 앞볼로 이렇게 갔다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의 그래프인 거죠. 식은 따로따로야. 요 부분은 여기가 그래프고 여기 부분은 요거죠. 자, 이제 그것을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자른다. 자, 마이너스 1은 뭐 이쯤에 있고 5는 뭐 이쯤에 있겠죠. 이걸 슉슉 해서 그래프는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 가는 그래프겠지? 이 잘린 부분에서의 이제 최대값 최소값 찾는 거죠. 최대값은 아마도 잊어놓을 것 같긴 한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습니다. 그래프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니까 이 부분에서만큼은 최대값이 얘가 맞아. 근데 여기 꺾여서 살짝 올라갔잖아. 내가 그래프를 대충 그려서 여기까지 왔지만 실제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지 말라는 것도 없어 사실은. 근데 이제 꼭지점에서 한 칸을 갔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비약적으로 올라가지 않았겠지만 사실은 끝점 더 해내야 돼 원래. 5를 넣어봐야 돼. 요 앞볼 함수에 5를 넣어봐야 돼. 5 집어넣으면 0 나오죠. 이거 5,0이야 그러니까 5,0. 최대값은 이게 맞죠 그러면. 그래서 최대값은 4구나. 꼭지점 여기값. 최소값도 그냥 봤을 때 여기 같지만 요 점이 더 내려왔을지도 몰라. 요것도 y좌 확인해야 돼 원래. 마이너스 1을 윗볼 함수 여기 넣어봐야 돼. 마이너스 1. 요게 4가 됩니다. 4. 마이너스 4 더 4 0이죠. 요 점도 실제로는 마이너스 1,0이었던 거야. 대충 그린 거니까 이렇게 되고. 그치?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최소값은 내가 확실하죠? 그래서 최소값은 6점의 y좌표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두 개를 더해서 답은 3. 그러니까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를 너무 쫄지 마. 절대값 아래 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렇지 않을 때로 분류해서 식정리 후 각각 그래프를 범위마다 그려서 붙이면 됩니다. 그거 하면 되는데 학생들이 보면 쫄고 있다. 자, 49번 갑니다. 2차 함수가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한다. F4는 얼마냐? F마삼은 F5다. 2차 함수죠. 가 알아들어야 돼 그냥. 가 무슨 힌트냐 저거. 가. 마이너스 3과 5를 넣었을 때 함수값 똑같이 나온다. 이 대칭성이야. 마이너스 3과 5의 한가운데가 축인 거야. 알겠죠? 그 한가운데는 이 두 개의 평균값이야. 더하면 2로 나누면 1. 그러니까 이거는 대칭축이 x는 1 혹은 꼭지점의 좌표가 1컴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그리고 나에서는 제한된 범위에서의 함수의 최대값이 얼마다. 그래프를 그리고 잘라보란 얘기인데 2차 함수식이 좀 불명확해. 내가 하는 거는 축밖에 몰라. 축. 그리고 앞볼이라는 거 알죠? 적당히 그리자. 앞볼로써 이렇게 하나 그리시고 어차피 A, B 모르면은 아니다. A는 알아낸 거죠. 사실 이걸 알고 있으면. 일단 이렇게 할게. 여기 대칭축이 이거 비워졌다. 여기 x는 1이야. 꼭지점 x좌표. 나는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잘라야 돼. 2는 바로 오른쪽 한 칸. x는 2. 마이너스 3 한참 왼쪽이지. 내가 쓰는 구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쓸 거라 그래. 그래프를 이렇게. 자, 그럼 최대값은 여기 넣어볼게. 그지? 최대값은 마이너스 3을 넣은 곳이야. F마삼. 그리고 그 값이 10 나왔대. 10. 요거 10 하나. 그리고 지금 F4 찾은 건가? 다 끝났네 그럼. 이 꼭지점 때문에 여기서 A 구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함수값 하나 때문에 B도 구해지겠지? 자, 그 꼭지점 주어진 거니까 여기서 뭐 축방을 써서 갈 수도 있긴 한데 표준형으로 씁시다. 표준형으로. 자, fx는 2차 계수 1 해서 x-1의 제곱 더하기 여기는 뭐 b라고 쓰지 말고 그냥 뭐 p라고 쓰게 p? 그러니까 a와 b는 버리고 내가 꼭지점의 좌표가 1,인 함수 새로 세운 거야. 얘를 전개해주면은 a, b가 나온다는 소리야 나중에. 자, 이 함수 입장에서 마삼을 넣었더니 10 나왔다니까. f마삼. 마삼을 집어넣으면 16 더하기 p인데 그것이 10 나왔다. p는 마이너스 6이네. 이렇게 구해서 집어넣어주면 돼. 그리고 이제 질문 F4죠? P 대신에 마사 넣었다. F4 바로 갑시다. F4는
4를 넣을 거니까 3의 제곱 9에다가 4를 뺐다. 5. 이렇게 하면 돼. A, B를 물은 거 아니잖아. A, B가 궁금하면 여기 이 식을 전개했으면 다 보이죠. 됐죠? 다음 문제 50번. 이차함수는 x는 2에 대해 백증이다. 그죠? 꼭지점 x좌표가 2다니까 역시 방금처럼 x-2제곱 더하기 p 이런 식으로 두고 가면 돼. a, b는 생각하지 마. 마지막 a, b를 구할 때도 표준형을 정리해서 정리하게 되면 나오는 거니까 비슷합시다. 따라서 fx는 x 2대칭이니까 앞볼 또 이런 그래프 그려줍니다. 여기가 x는 2입니다. 그런데 0부터 3을 자를 때 3이 이쯤에 있습니다. 0은 두 칸 왼쪽 여기. 내가 쓰는 곳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서 여기까지 인 거야. 자, 근데 거기서 최대값이 여기 있겠죠, 그럼. 그죠? 최대값은 0을 넣죠, 0. F0. 이거 그것이 8인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fx를 이제 쓰겠죠. fx를 표준형으로 꼭지점이 2, 따라서 2차계수 1 해서 확인하면 x-2의 제곱 더하기 p라고 잠깐 두시고 F0을 계산하면 0을 집어넣으면 이것이 4 더하기 P로 나오죠? P는 구해졌지? 4 그죠? 얘가 4 정리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 A, B 다 보이잖아. A, B 더하면 8 하나도 안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다음 문제 이게 터프가 막 다 어렵진 않아. 51번. 학평 18번이면 어느 정도 수준이 좀 있을 텐데 제한된 범위에서 이차 함수에 대해서 이제 쓰기를 또 이제 대놓고 꼭 좀 줬네. 1, 아니다. 이거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이게 꼭점이라는 확신을 못하죠. 그치? 그 다음에 함수의 최대값은 여기다. 이것도 지금 잘라서 봐야 되니까 아직은 이거를 써먹기 좀 그래. 1에서 최소값 갖는다. 앞볼 그래프. 표준형 만들기는 좀 불편하고 최대값은 0이다. 이 함수의 지금 꼭지점 x좌표가 지금 불명확하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이건 좀 어렵겠다. 꼭지점이 이 안에 들어갔는가 안 들어갔는가를 가지고 다 판단해줘야 되는데 이게 표준화가 지금 그렇게 편한 상태가 아니니까 이거는 일단 무시합시다. 무시하고 완전히 새롭게 fx 작성할 것이고 작성한 상태에서 이 가와 나를 읽으면서 조건을 찾아야 될 것 같아. fx를 똑같은 fx가 x 마이너스 p의 제곱 더하기 q라고 한번 나봅시다. 같은 식이야. 다만 이게 표준화가 너무 불편하니까 이렇게 둔 거야. 그러면 꼭지점 좌표는 p, q고 앞볼 그래프잖아. 이게 p, q. 그 상태에서 여기를 잘라가지고 그 안에서의 이제 최소값하고 최대값 준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쓰는 어렵다 이거. x는 마이너스 2라는 선과 x는 2라는 선 그 사이를 잘라서 쓰잖아. 잘라서. 그치? 근데 앞볼까지는 아는데 꼭지점이 어딘지 몰라. 그러니까 꼭지점이 여기 있다고 치면, 그러니까 왼쪽 칸막이에 보다 더 왼쪽에 있다고 치면 이렇게 잘라질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를 자른다는 얘기 실제로는. 맞지? 마이너스 2부터 2를 자르는 건 확실하니까. 그죠? 이게 1번이야. 두 번째, 꼭지점이 이 칸막이 사이에, 즉 내가 꼭점을 포함해서 자를 거라고 생각하면은 그래프는 뭔가 이런 느낌이죠. 내가 2번이야.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잘리는 곳은 이렇게 잘려, 이렇게. 그치? 세 번째, 꼭지점이 오른쪽 칸막이보다 더 오른쪽에 있다고 치면 이렇게 잘리겠죠. 그래프 이렇게 그려진다.
그럼 여기를 자르게 됩니다.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세 가지로 나눠 풀어야 돼. 어렵네. 이 최소값이 만약에 자르지 않은 상태에서 줬다 그러면 이게 맞지? 이 범위에서의 최소값이니까. 그치? 갑시다. 다 나눠야 돼. 첫 번째부터 갑니다. 첫 번째라는 뭐냐? 꼭지점이 여기 있다는 얘기잖아 지금 첫 번째 그래프. 그러면은 꼭지점 x좌표 p니까 p가 여기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p가 이 왼쪽 칸막이와 오른쪽 칸막이 기준으로 항상 이 칸막이를 자르잖아. 칸막이를 왼쪽 칸막이 마이너스 2보다 더 왼쪽에 꼭지점이 있다 이렇게 쓴 거거든.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는 꼭지점의 x좌표인 p가 왼쪽 칸막이보다 더 왼쪽이다 이런 말이야. 작다 마이너스 2일 때라는 소리다. 그치? 그럼 이제 첫 번째 그래프가 된 것이고 여기를 자른 거니까 최소값이라는 거는 당연히 여기서 갖는 거여서 마이너스에서 가진 거야. 그래서 그때는 최소값은 f-2가 되고 그 값이 잠깐만 이게 최소값 준 게 아니었구나. 다시 자, 이차 함수를 자를 때 꼭지점을 포함해서 잘라버리면 앞볼 이차 함수 가정해봐. 꼭지점을 포함해서 잘라버리면은 꼭지점에서 최소값 같죠? 그치? 꼭지점 포함하지 않고 이게 좀 비껴 자르면 올라가는 부분에서 자르거나 내려가는 부분에서 잘라버리면은 최소값은 꼭지점에서 같지 않잖아 그때는.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x는 1에서 최소값 간다 이거 여기에서 이 일이 끝에 있는 점이 아니잖아 이제. 그러니까 잘린 범위 그 사이 어딘가에서 갖고 있잖아. 이 사이 어딘가에서. 그럼 이거는 꼭지점 포함하고 자른 거네 이거는. 이 말 이해되나? 그지? 그럼 결국 이거는 나눌 게 아니고 이거는 이 두 번째 것만 가지고 풀면 되는 거야 이거는. 이해되니? 보통 이런 문제를 세 가지 나눠서 풀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이게 1에서 최소값 간다는 이 확신이 있어가지고 x는 1이 이 범위에서의 끝에 있는 점이 아니야. 끝에 있는 점이 아니야. 그러니까 범위 안에 있는 사이에 있는 중간에 있는 어떤 1 있잖아. 1을 x는 1 여기서 꼭지점 간다고 저렇게 최대값 간다. 그러니까 이거는 꼭지점이 범위 안에 포함된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두 번째 하면 되겠네. 근데 그걸 알아내려면은 이런 얘기를 좀 알아야 돼. 이 상황에 이거는 요 중간에 1이 있는 건데 1이 살짝 이쪽을 치우쳤잖아. 다시 내가 x는 1, x는 2야. x는 마이너스 1이랑 2야. 그러면 x는 1은 이 선상 있잖아. 좀 살짝 오른쪽 치우쳐가지고 이쯤에. 그러니까 여기가 꼭지점이라고 치고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이고 대칭 있어. 이런 식으로. 그치? 그러면 잘린 곳은 이만큼 쓴 거 아니겠냐? 이만큼 이렇게 내려가다가 살짝 올라가서 끝난 거잖아. 이 상황이지? 그치? 그러면 이제 1에서 최소 간다는 확인됐고 이거 써본 거야. 그 다음에 최대값이 이제 요점. 그래서 최대값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2에서 갖는구나. f 마이너스 2가 되고 그 값이 0이라는 소리죠. 이걸 통해서 풀란 얘기였고 선생님이 이제 축이 결정되지 않은 줄 알고 이게 3개 나눴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없네. 왜냐면 꼭점 1컴마가 맞잖아 지금 1컴마가. 그럼 그냥 식 자체를 얘를 그냥 이렇게 합시다. x-1의 제곱을 이렇게 합시다. 더하기 p라고 쓸게. 여기까지만. 이건 결정된 거니까 축이. 여기서 이제 이 함수에서 이걸 대입해서 p를 구하고 p를 구하면 전개되잖아. 전개해서 뭐 갖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f-2가 여기다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9 플러스 p야. 9 플러스 p가 0이라니까 p는 마이너스 9겠죠. 그죠? 얘가 지금 마이너스 9가 된 거야. 그럼 전개하면 x 제곱 마이너스 2x에 1 마이너스 9 마이너스 8 이렇게 되지? 그죠? 이제 갑니다. x 계수가 마이너스 붙어서 2a 마이너스 p인데 걔가 2겠죠. 그래서 2a 마이너스 p는 2다. 상수항 a 제곱 빼기 4b 여기까지가 요 상수항 마이너스 8이다. 요 식을 연립하라는 얘기네. 그러니까 맞죠? 자 그럼 구조는 연립 2차 방정식인데
뭐 b 대신에 뭐 집어넣어야죠. 여기 b 대신에 위의 식을 b는 정리했더니 b는 2a-2겠죠. 자리 바꿔서 집어넣는다. 그럼 a제곱에 마이너스 4배 b, b가 2a-2 넘어가서 플러스 8은 0이다. 그렇죠? 자, 그럼 a제곱에 마이너스 8a에 8에다 8이니까 16이죠? 는요. a-4제곱, a는 4 중근 나오죠. 이게 2차 방정식이었는데 이게 근이 2개 나왔다면 피곤한 상황이죠. 피곤한 게 아니고 답이 두 쌍으로 될 텐데 답이 보기 하나잖아 지금. 그러니까 중근이 나오도록 설정해 놓은 거네. a가 4가 나오면 여기 4를 집어넣었을 때 b는 6 나오죠. 끝났네. 그럼 a, b 합은 10이다. 맞죠? 다음 문제 53번. 최고차 개수가 a인. 근데 a 양수는 앞볼 2차 함수가 y는 4ax-10과 만나는 두 점 x좌표를 줬다. 이거는 이제 fx는 얘라는 연립방정식의 두 그 준 거잖아. 그죠? 그러면 뭐 그냥 괜찮은 문제. 자, 얘랑의 교점 x좌표 연방이 실근이니까 fx는 하고 쓴 거 아니에다가 fx는 이렇게 연립. 그죠? 바로 씁시다. 넘어갑시다. fx는 4ax 마이너스 넘어가면 fx 마이너스 4ax 플러스 10는 0이라는 연립방정식이죠. 연방. 그죠? 그놈의 실근이 1과 5라는 소리야. 2차 방정식의 두 근일 거 아니야. fx가 2차니까 fx는 ax로 시작해야 돼. 2차 계속 a니까. 그죠? 그러면 식을 쓰면 돼. 여기서 왜? 실근이 1과 5가 나올 수 있는 2차 방정식은 뻔하잖아. x-x-5이고 다만 근이 1, 5로 나오는 2차 방정식은 얘만 있는 게 아니고 b차 계수를 뭘 쓰냐에 따라서 수도 없이 많을 건데 그것은 요식을 봐야죠. 여기 2차는 여기밖에 없어. 2차 계수가 a라고 써놨단 말이야. 여기 보니까 a를 달아야지 이렇게. 그치? 그럼 이제 같은 식이 되는 거야. 좌변에다 잠깐만 여기다가 fx 마이너스 4ax 플러스 10을 쓸게. 같은 거야. 난 fx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왜? 두 번째 조건 fx의 최소값이니까. 그래서 전개하면 fx는 이쪽부터 한번 쓸게. a의 아니다. 전개할게 안에 a의 x제곱에 마이너스 6x의 플러스 5죠 안에가. 얘는 전개한 거야. 그리고 얘가 넘어온다. 더하기 4ax 마이너스 10이죠. 그 함수의 최소값 준 겁니다. 제한된 범위에서 위에 표준형 만들고 나서 잘라봐야 될 거니까 요 4ax 안에 집어넣어야겠죠. 다시 쓰게 되면 a로 묶은 상태에서 x제곱에 얘가 들어갈 때 a로 묶고 들어가면은 4로 들어가죠. 4 안으로 4x로 그럼 얘랑 계산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x만 남았겠죠. 그지? 그 다음에 안에서 5가 있는데 일단 더하기 1 빼기 1 껴는 상태에서 5를 살릴게. 괜찮아? 이 5는 살려놨고 이것만 껴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완전 제곱식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a의 x-1의 제곱 그리고 남아있는 게 4 남았어. 4는 곱해서 4a-10이야. 여기까지. 이게 fx입니다. 자, 앞볼 그래프야. 앞볼 그래프고 대칭축은 1에 있고 그 그래프를 1부터 5를 잘랐네. 정확히 꼭지부터 잘랐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럼 최소값은 그냥 여기인데? 그잖아. 최소값 꼭지점. 그래서 최소값은 꼭지점의 y좌표인 4a 빼기 10이다. 그 결과가 마이너스 8이다. 그 말이잖아. 넘어가면 2가 나올 거니까 a는 2분의 1이네. 4분의 2니까. 100이면 뭐 50이겠죠 그럼. 뭐 그냥 할 만한 건데 이제 두 함수의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 x좌표를 줬다라는 말은 연립방정식의 실근의 값을 두 개 줬기 때문에 두 근이 1과 5가 되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하면 된다고 이렇게 작성. 여기서 뭐 이 식을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일반형으로 두고 들어가는 게 좋지 않아. 조건을 잘 이용해서 최대한 변수를 적게 설정해 가면서 식을 쓰는 게 유리할 거 아니야. 그때 잘 기억해놔.
다음에 54번 5번 이쪽이 좀 어려운 게 많아가지고 다 푸는 거야. 양수 K에 대해서 밑볼 이차함수의 그래프랑 직선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데 뭐 교점 x좌표를 알파벳이라고 설정한 상태고 근데 그 두 근 사이네 에서 최대값 10이라고 써있네. 알파와 베타 사이에서의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니까 자 봅시다. 두 그래프의 교점 x좌표 상을 살짝 그려볼게. 이렇게 되어 있고 지나간다. 근데 이게 뭐서 만난지는 모르지만 이게 꼭지점이 지금 2컴마거든. 여기 축이 2차함수는 2컴마야. 2컴마. 그리고 기울기 2란 말이야. 적당히 그려볼게. 그럼 이제 교점은 이렇게 두 개 나오는데 알파가 더 작죠? 이쪽이 알파 컴마야. 알파 컴마. 이쪽이 베타 컴마야. 그러면 연방부터 세우자. 연립방정식 fx는 2x 플러스 3을 놓고 풀 거니까 이게 다 오른쪽 넘어갈게. x제곱에 넘어가서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k는 0이죠? 3 사라지네. 이제 여기까지야. 요놈의 두 실근이 알파 베타죠? 뭐 k가 들어와서 좀 불편하고 그리고 알파와 베타 사이에서의 fx 최대값이야. 내가 그린 이게 fx다. 이차함수 fx하고 직선을 따로따로 그려놓은 거니까. 그죠? 그죠? 그러니까 알파와 베타 사이에서라는 말이니까 이차함수 입장에서 x는 알파라는 칸막이와 x는 베타라는 칸막이 사이라는 얘기는 그냥 이 부분 아닌가? 이 부분? 그죠? 그러면 최대값 여기 있네. 그냥 최대값 10이란 말이야. 최대값은 2에서 함수값인데 잠깐만 맞죠? 2의 함수값 2차 함수 입장에서 2의 함수값이야. 최대값은 f인데 그 값이 10이라고 준 거지? f는 여기서 봐야죠. 그래서 f는 2를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4 더하기 8 그러니까 이게 4에다가 3 7k죠. k 더하기 7 그것이 10이라는 소리지. k는 3이란 말인데 그럼 그죠? 그리고 나서 최소값 찾아라. 최소값은 이제 이 알파와 베타 중에 누가 더 아래쪽인지 봐야 되는데, 그지? 근데 뭐 누가 이게 올라가면 잘랐으니까 이게 더 왼쪽이지 않을까? 축 기준으로 이게 더 뭔데? 아니지. 알파 베타 값 좀 봐야겠다 이거는. K는 3 놓고 풀어라. 교점에서 잡힌 알파 베타 확인하기 위해서 이거를 확인해야 되니까 3을 놓고 풀었더니 x 플러스 1 x마 3곱이야. 그러니까 2하고 3 나오잖아. 그러니까 한글은 1, 한글은 3이니까 얘가 1이고 얘가 3인 거야. 그럼 이게 축이 2였으니까 2에서 한 칸 정도 간 거 같고 1은 또 한 칸 아닌가? 그러니까 한 칸 가면은 실제로 알파는 다시 한번 볼게. 이렇게 이게 F야. F 여기가 2야. 그 다음에 1부터 3을 자를 거니까 같은 위치야. 같은 위치. 여기 3, 여기 1. 그죠? 그러면 이 사이를 잘라놓게 되면은 최소값은 어차피 공동꼴등이네. 공동꼴등. 얘랑 얘랑 같은 높이니까. 그래서 최소값은 뭐 1의 함수값도 가능하고 3의 함수값도 가능해. 난 F를 넣을게. F1인데 F1은 이제 여기다 집어넣으라 그러잖아. 여기다가 K가 아까 3이었다. K가 3. 이거 6이다. 6. 자, 그럼 F1은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1 더하기 4 더하기 6. 그래서 뭐 답은 9. 9왜 없어? 잠깐만. x가 마이너스 1. 응? 저 2차 방정식 인수분해한 거에서 근이 이제 마이너스구나. 마이너스이구나. 마이너스네. 여기 마이너스까지 갈 거니까 한참 왼쪽이었네. 그럼 여기 마이너스. 그럼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의 함수값 줬구나. 최소값은 f-1이다. 마이너스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더하기 6이죠. 그럼 1 나오나? 1? 답은
갑니다. 55번. 55부터가 이제 제한된 계속 하는 얘기인데 이제 범위에 미지수를 섞어줘 하나 껴줬을 때 그걸 어떻게 써먹느냐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고 더 복잡한 문제 갈 거야 뒤에. 6까지 가긴 하는데 A부터라고 씁니다. A가 상수야 또. 자 그러면 다시 대신에 그래프는 정확히 줬단 말이야. 자 표준형 알겠죠? 마이너스 2 묶어주고 x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마이너스 7. 따라서 fx는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2의 제곱에 이게 8이니까 15로 나가죠. 자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이거는 좌표축을 정확한 그래프니까 그립시다. 2,15 옥지점 0.2 그 다음에 y절편은 얼마? y절편은 7이었죠? 이쯤에 그래프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툭 떨어지는 그래프야. 요 그래프를 A부터 6까지 자를 때 0이니까 6은 이쯤에 납시다. 6 이렇게. A가 뭔지 몰라. 근데 이제 최대값이 얼마, 최소값이 얼마 나왔잖아. 근데 최대값이 봐봐. 6이니까 6컴마도 잠깐 찾아볼까? F6은 여기 6을 집어넣으면은 이게 4의 제곱 16 마이너스 32에 15로 하면은 마이너스 17이죠. 한참 밑에네. 더 갈까? 이렇게 내려가서 요쯤에가 6인데 그 함수값은 마이너스 17인 거야. 그죠? 자 그러면 6까지 잘랐으니까 색칠을 뒤쪽부터 시작을 해줘.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는 거야. A가 이쯤이라고 치면은 한 여기까지 갔을까? 이렇게 이게 여기 A라면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최소값은 마이너스 17인데 이게 이렇게 잘라버리면 여기까지 가버리면 최소값 여기서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최대값 잘 봐봐. 13. 현재 꼭지점이 15에 있단 말이야. 13이라는 얘기는 최대값 13이라는 얘기는 꼭지점을 포함하지 않은 거잖아. 그러면 가다가 이 중간에 13이 나올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간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러므로 여기가 A인 거지. 여기가. 그래 A 넣어서 최대값 나오죠. 그지? 그 다음에 6, 마이너스 17이 최소값인 거지. 그지? 최소값은 확정된 거야. 이렇게 이 부분을 자른 거니까 최소값은 마이너스 17이야. 그 다음에 최대값이 13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A를 찾아봐야죠. A를. 자, A를 넣어서 13 나온 거니까 FA가 13이야. FA는 여기다 A 넣은 거니까 마이너스 2A 제곱 더하기 8A 더하기 7 그것이 13 나와야 됩니다. 자, 2A 제곱에 마이너스 8A에 플러스 6은 0. 2로 약분하고 인수분해하면 A는 2라고 3 나오겠다. A는 2의 오른쪽이죠. 축의 오른쪽. 왜 꼭점 포함하지 않았으니까. A는 3입니다. 그래서 A는 3. B는 마이너스 17. 더하면 마이너스 14. 자르는 곳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정해진 쪽부터 이렇게 거슬러 가면서 여기까지 자랐나? 더 갔나? 꼭점을 지나갔나 안 지나갔나 좀 보면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다음 58번. (58번) 풀어서 맞은 사람 손 해봐. 58번 어떻게 풀었을까? 모르겠네. 기억 안 나? 이게 아까 선생님이 세 가지 케이스 나눠서 했잖아. 그 풀이로 가야 되는 문제였고, 그 문제는 이거는 번호는 26번이었는지 몰라도 이게 쉬운 거 A가 양수냐? 그럼 또 갑자기 쉬워지네. 쉬워지는 게 아니고 케이스를 나누는 게 좀 줄죠. 이게 좀 좋아질 거예요, 양수. 보자. 이차함수인데 뭐 표준형을 만들기가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죠? A 제곱만 있으면 만들어지니까 이게 뭐
중간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되잖아. 완전 역시 뒤에 마이너스 플러스 a제곱이니까 fx의 식 자체는 x 마이너스 a의 제곱에다가 a제곱 더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꼭지점 좌표는 현재 a, a 제곱이야. a가 양수야. 플러스가 1 썼으면 있다는 얘기잖아. 있었네. 꼭지점이. 그지?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a, a 제곱 하나 찍으란 말이야. a가 양수. 저것도 하나 찍자. 요점이 a 제곱 이런 느낌이고 앞볼 그래프죠. 이렇게. 이런 그래프가 yfx입니다. 자, 그 그래프인데 0부터 2까지 자르겠대. 0은 확실히 여기가 맞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가서 어디까지 가는데 이게 꼭지점 여기 있다 보니까 꼭지점을 지나갔는지 안 지나갔는지 모르잖아 지금 이게. 그치? 그러면 A가 꼭지점보다 왼쪽에 있을 때랑 A란다. 이가 꼭지점 왼쪽에 있을 때랑 그렇지 않을 때로 나눠 풀어야 됩니다. 다시 내가 자르는 이 칸막이 0에서부터 2라는 칸막이 요 사이를 자르는데 꼭지점이 그 사이에 있나 없나 가지고 구분하는 거야 사실은. 근데 함수를 먼저 그려가지고 지금 니네가 더 불편할 수도 있겠다. 다시 볼게. x는 0이라는 선과 x는 2라는 칸막이를 나중에 자른단 말이야. 꼭지점의 x좌표가 현재 a 컴마야. 양수 컴마야. 그럼 적어도 x는 0의 오른쪽에 있을 거 아니야. 어딘가 있을 거 아니야 꼭지점이. 그러니까 이때는 이쪽은 배제라는 거죠. 꼭지점 여기는 없지. 음수 컴마는 아니니까. 여기 있을 때랑 여기 있을 때로 나눠서 한단 말이야 꼭점이. 첫 번째랑 두 번째로. 그래서 첫 번째 꼭지점의 x좌표인 A가 내가 잘랐으는 이 범위에 들어갔을 때 A가 0 이상이면서 2 이하에 들어갔을 때 그때 그래프는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0이고 얘가 2라고 치면 요 사이에 A가 있잖아. A가 그럼 이렇게 짜릴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프 그려줄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최소값이 10이라고 그랬는데 최소값은 그냥 꼭지점에서 같을 거 아니야. 여기 A제곱이고 이게 최소값이야. 얘가 10이라는 소리야. 그냥 문제에서 최소값이 10. 그럼 A제곱이 10이니까 A는 루트 3 나올 거, 루트 10 나올 거 아니야. 플러스 마이너스. 그죠? 근데 A가 양수라고 그랬거든? 양수? 근데 나의 가정이 이게 있잖아. 꼭지점이 이 안에 들어갔다는 가정 하에 최소값이 10이어서 A가 루트 10이 나온 건데 얘는 얘를 만족하지 않으니까 버려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문제가 킬러 문제야. 대신해서 졸린 사람들은 응? 잘 생각해. 이런 문제 풀자고 이차 함수 끝까지 푸는 거야. 이차 함수 전 문제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 이게 한 5개, 10개 하나 들어가. 두 번째 이번에는 꼭지점이 내가 잘라 쓰는 이 범위의 오른쪽에 있다고 치는 거야. 여기에 있다고 치는 거야. A가. 그러니까 오른쪽 칸만 2보다 더 크다는 소리야. 그래서 꼭지점의 x좌표인 A가 2보다 클 때, 그죠? 또 그려봅니다. 이렇게 그려서 여기가 원점, 그 다음에 2를 이쯤에 내가 먼저 그릴게. 2. 근데 A가 2보다 크니까 이 오른쪽에 A가 있잖아. 그 A, A 제곱을 여기다 찍게 이렇게. 그리고 앞볼 그래프. 이런 느낌 아닌가? 이런 그래프를 그리고 나는 0부터 2를 자르는 거야. 항상 이렇게 자를 거야. 이렇게. 그죠? 그럼 이제 최소값 여기 있네. 최소값. 그래서 최소값은 2에서 함수값이야. F2. 그 F2가 10이다 이런 말이거든. F2는 여기 2 넣어봐야죠. F2는 계산상으로 4-4A 플러스 2A 제곱이야. 그것이 10이라는 소리야. 자, 그럼 2로 약분하면 A 제곱에 마이너스 2A에 얘가 넘으면 마이너스 6인데 약분해서 마이너스 3은 0이죠. 그래서 A의 값은 마이너스 1과 3 나오거든. 그죠? 나온 두 값 중에서 나의 가정이 있었죠? 2보다 클 때라는 가정. 안 되고 3인 거야. 그럼 A가 3. A가 3. A가 정해지면 함수가 정해진 겁니다. 질문은 최대값 물었죠.
지금 이 그래프 입장에서 최대값은 여기잖아. 여기 0에서 함수값 최대값이야. 그래서 최대값은 F형 구하란 말이었고 F형은 여기다 0, 0 넣으면 2의 제곱이야. 근데 A가 3인 관계로 2 곱하기 3제곱이죠. 답은 18. 이차함수의 최대차수 문제 중에서 꼭지점의 x좌표 축이죠. 축. 예? 꼭 x역 A. 꼭지점 x좌표에 변수가 들어갈 때 이게 확정되지 않은 상태가 가장 어려운 주제야. 그럼 항상 어떻게 하냐? 내가 잘라 쓰는 그 범위 안에 꼭지점이 있을 때와 범위 왼쪽에 있을 때와 오른쪽에 꼭지점이 있을 때로 나눠 푸는 거야 다. 알겠죠? 분류 기준은 꼭지점의 x좌표 요 A가 0의 왼쪽일 때 A가 작다 0일 때 첫 번째 요 가운데 거는 0에서부터 A가 2 사이에 들어갈 때 세 번째 거는 A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세지 않는다는 소리야 가정을. 그리고 그렇게 가정을 풀어가지고 나온 A 값들이 이 가정들을 각각 만족을 해야만 실제 답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모순이 발생해서 버린다. 응? 잘 기억해라.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학생들이 이제 스스로 문제를 읽고 본인 스스로 꼭지점 x좌표가 범위 안에 있을 때 왼쪽 오른쪽을 가정에서 케이스를 나눌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해. 스스로. 아무도 안 알려줘. 문제 풀 때. 그걸 할 줄 아는 사람 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세 개 중에 하나 운 좋게 하나 찍고 들어갔다가 운 좋은 맞고 틀리기도 하고. 중요 문제 59번 갑시다. 오늘 여기 적은 거 다 풀면은 2차 함수 끝나. 1등급 문제만 남죠. 59번 양수 A 0에서 양수 어디까지인데 저 2차 함수의 최소값이 0이 되도록 얘는 별로 어렵지 않아. 왜냐면 그래 축이 나와 그랬잖아. 여기는 이제 표준을 만들면은 x-4의 제곱에 플러스 a-1이겠다. 꼭지점이 4컴마야. 4컴마. 역시 그려가. a는 양수라는 말이 있어. 이게 양수면 이게 부호 몰라. 그죠? 근데 최소값이 0이니까 0 위쪽에서 나올 거라는 얘기니까 뭐 일단 일사 쪽에다 꼭 정리할게. 여기가 a-10 아래로 블록 그래프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0부터 어디까지 자르는데 0부터니까 여기다 일단 찍으란 말이다. 그리고 내려가다가 어디까지 가는가만 생각하면 되잖아. 이제 꼭지점을 지나가지 않고 잘랐을까 지나갔을까잖아. 그러니까 최소값 뭐라고 했네. 최소값. 그럼 얘도 가정을 해야 되죠. 왜? a-10이 꼭점의 x좌표지만 이게 꼭 0이란 말 아니다. 왜냐면 꼭점을 포함하고 자를지 안 자를지 몰라. 그러니까 가정을 합니다. 첫 번째 첫 번째는 꼭지점을 포함할 때부터 합시다. 꼭점을 포함해서 자를 때, 요 안에 꼭점 있을 때. 그 말은 이 꼭점 x좌표 4 기준으로 A가 어디 있는 거야? 오른쪽에 있는 거죠. 그러면 그지? 아니다. 그림상으로는 왼쪽부터 합시다. A가 4 왼쪽부터 합시다. 0보다는 크고 A가 작다 4일 때 합시다. 작다 4. 그러니까 A가 이쯤에 있다고 쳐요. 그러면 나는 올라가서 이렇게만 자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만 0부터 A니까 그럼 그때 최소값은 여기서 가질 거 아니야? 최소값. 그럼 최소값은 A 함수값이야. 그래서 F A가 최소값이고 그것이 0 나왔다 이게 조건이거든. FA는 이제 꼭지점 얘기는 아니야 지금. 꼭지점 4컴마니까 여기다 A 넣어봐야죠. 그래서 A제곱 빼기 8A 더하기 A 플러스 6은 0이다 풀어야 됩니다. 그럼 A제곱에 마이너스 7A에 더하기 6은 0이고 A 마이너스 A-6 곱이니까 A는 1과 6 나와. 그치? 그 중에서 나의 가정 0과 4 사이 들어간다. 1 가능하네. 이거 좀 버리시고. 그래서 A 값을 뭐 여러 개 찾아 더하라고 했으니까 그 중에 하나가 1인 거야. 두 번째, 이번에는 이 A가
꼭점을 지나가서 있다고 생각해야죠. 두 번째는 A가 4보다 클 때야. 크거나 같을 때. 그럼 이제 편의상 그래프를 새로 그릴게. 여기가 4고 이쪽에 A가 있다는 얘기잖아. 4컴마에서 꼭점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돼 있는 상태고, 나는 A까지 가야 돼. A까지. 0부터 A까지. 그래프는 이제 자르는 곳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를 거잖아요. 이렇게. 오케이? 자, 힌트는 최소값이었어. 최소값을 꼭점에서 갖고 있네. 그래서 최소값이 0이라고 그러는데 꼭점의 y좌표가 현재 a 빼기 10이야. 네? a 빼기 10. 그 값이 0이란 얘기잖아. 그죠? a는 10 나오죠. a는 10, 얘는 이 조건을 만족하죠. 이것도 답이야. 이런 류의 문제 잘 풀어야 돼. 여기 유형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풀어봐야 돼. 그래서 니네 시험지 받아들었을 때 객관식에 맨 뒤에 두세 문제 보통 어렵잖아. 그 자리에 오는 문제들이라고 얘네가. 그 다음에 61번. 60번도 어렵게 느끼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겠다. 60번. 뭐 fx 뭐 gx 뭐 해가지고. 근데 읽어봐. 실수 p에 대해서 뭐 제한된 범위 정확히 나왔고 fx는 p가 거슬려. 그치? 그러니까 이 p가 정해져가지고 함수식이 정해져 버리면은 뭐 그래프 그리고 잘라가지고 최소값 누가 못 찾겠냐. 그치? 그러니까 gp라는 식은 이제 p가 변수인데 g-1을 얘를 구하라는 말은 p가 마이너스 1 때라서 p가 마이너스 1 때 p가 마이너스 1 되는 순간 여기다 마이너스 넣어서 fx 결정됩니다. fx가 x제곱 더하기 4x야. 이 함수 입장에서 이 범위에서의 최소값이 되는 거야. 뭐 그 작업 두 번 하는 거야 그냥. 이거는 어려운 거 아니야. 겁준 거야 그냥. 61. 28번짜리면 나름 조금 변별력이 있을 수도 있는 거지만 실제로 이 문제는 허접해. 매우 쉬워. PQ가 모두 양수란 말이 있다. 이차 함수가 다음을 만족한다. fx 그래프, 이 그래프가 x축에 접한다. 뭐 대놓고 는영의 판별식이 0이라는 소리잖아. 그지? 판별식부터 합시다. 판별식은 p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그럼 마이너스 4q죠? 요것이 0이 나온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4q랑 p가 p제곱 똑같다. 뭐 그런 말이죠. 그지? 그리고 이 식이 완전제곱식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 식을 뭐 q 입장에 정의한다고 치면 q는 4분의 1 p제곱이지. 그치 말하면 q는. 그러니까 이 식은 이제 정리가 완전제곱식 될 수밖에 없어. 얘가 마이너스 x 제곱에 플러스 px에 마이너스 q 마이너스 4분의 1 p제곱이야. 그럼 다시 fx는 얘를 마이너스 끄집어내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p의 제곱에 정확히 됩니다. 애초에 될 수밖에 없잖아 이게. 이 부분에서 완전제곱식이 되돌아갈 수 있는 얘기가 붙은 건데. 그치? x축에 접한다고 했으니까 완전제곱식 더하기 0일 거야 얘가. 자, 그 그래프 들어가. 윗볼 그래프야. 접점이 p 2분의 p, 0이야. p가 양수야. 그러면 당연히 2분의 p, 0이니까 양수 쪽에 찍을 거 아니야. 여기 0, 위쯤에 2분의 p. 그죠? 풀마 p 사이 자른다며. 이쪽이 p가 있겠고, 한 이쯤에가 마이너스 p가 있겠죠. 나는 2분의 p, 0 얘가 꼭점인 함수야. 윗볼. 이 그래프는 당연히 이렇게 그릴 거 아니야. 이렇게. 이게 y는 fx야. 그 함수를 플러스 마이너스 p 사이를 잘랐다니까 여기 내려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른 거야 그냥. 뭐 그 상태에서 최소값이라며 당연히 여기죠. 여기. 아, 최소값은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p를 대입한 값이고 그 값이 마이너스 54를 만족한다 이거죠. 그죠? 그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p 넣으려고 여기다 넣을 거야 여기다가. 그치? 그래서 f 마이너스 p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p 집어넣게 되면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2분의 3p입니다. 마이너스 p 빼기 2분의 p니까 그거 제곱이지.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4분의 9 p제곱 아니겠냐?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54다. p제곱은 마이너스 54에다가 곱하기 앞에 있는 거 역수 곱합니다. 마이너스 9분의 4. 이렇게 마마 떼고 약분하면 이게 6 될 거 아니야. 6, 4, 24년까지가 제곱수는 아니다. 질문이 p제곱 더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p제곱은 24 찾은 거야 하나. 이제 q로 가야겠죠. q 한 개씩 있잖아요. q 그러니까 q까지는 4분의 1의 p제곱 24입니다. 여기까지가 6이죠. 그럼 q제곱은 36이죠. 이렇게 둘 더하라는 얘기잖아. 그지? 별로 어려운 거 아니야? 여기서 너네가 넘지 못하는 고비는 이 문자 두 개 처리 방법이죠. 판별식은 0은 아마 썼을 건데 여기서 이 식 자체가 그래프를 그리려면은 표준을 만들어야 되는데 완전 제곱식 뿌렸다 그냥 이 접한다 때문에. 다음 64 풀어서 한 번에 맞았다 손해봐. 64번 풀어서 한 번에 맞았다. 틀렸는데 왜 틀린지 모르겠다. 손해봐. 고쳐서 맞았다. 손해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물어봤는데 두세 명 들면은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 지금? 아 틀렸는데 못 고쳤다가? 오케이. 자 여기 위에서부터 다시 보게 되면 유형 23번 다시 봐. 이 62랑 63은 두 개는 맞았는데 64를 틀렸다 손해봐. 그럴 거야. 내려. 너네가 좀 위에 두 문제를 풀 때 간과한 게 있습니다. 간과. 2차 식을 치환하잖아 우리가. 치환하잖아. 그치? y는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4x를 뭐 t라고 치환하고 들어가는데 그럼 이 식은 y는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5가 되잖아. 그리고 그거의 최대값이잖아. 그 표준을 만들어서 마이너스에 t 마이너스 1 제곱 더하기 6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니까 1,6 최대값 물었네? 그럼 6이네 이렇게 썼을 거 아니야. 이 풀이 틀린 거야. 왜냐 2차 식을 치환하게 되면 반드시 범위가 있습니다. 생각해봐라. 이런 때 내가 y는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4x 이렇게 딱 그냥 주고 나서 요거의 최대값 최소값 찾으라고 내가 물었어. 이렇게만 문제를 냈어. 이렇게만. 최대값 있어 없어? 있죠. 윗볼이니까. 최소값 있어 없어? 없죠. 그잖아. 2차 식 자체가 x의 범위가 모든 실수가 되더라도 이렇게 되면은 꼭점 기준으로 밑에만 나오잖아. 이 함수의 y 값의 범위는 최대값 꼭점부터 시작해서 밑으로만 나와. 다 나오는 게 아니야. 따라서 2차 식은 x의 범위가 모든 실수이더라도 이 2차 식의 범위는 존재합니다. 챙겨가야 돼. 표준화 만들어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4 하시고 위로 불러가냐. 근데 이게 x 범위가 모두 있으면은 요런 그래프 그려가지고 안 자르잖아. 그러니까 요 꼭점 밑으로 다 나올 거 아니야. 따라서 요 함수의 범위는 4가 최대값이야. 그러니까 4 이하로 나옵니다. 쭉 가면 t가. 그래서 t가 4 이하라는 조건이 숨어 있는 거야. 선생님이 약식으로 했는데 정확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해서 2,4 꼭지점이야. 자 위로 블록이고 원점 지나가죠. 이렇게 여기가 무슨 축이냐면 t는 하는 식이니까 우변이 x가 하는 식이잖아. 이쪽 x축이고 이쪽 t축이야. 그치? 따라서 함수 값으로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큰 게 여기잖아. 여기 4. 그 밑에 다 나오잖아. 다. 여기 이런 데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4 밑으로만 나와. 4 밑으로만. 뭐가? t가 4 이하다. 이게 범위라고 치역이라고 했잖아. 치역. 함수 값으로 이거 챙겨야 돼.
그리고 이제 이 그래프도 1,1 꼭점인데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원점에 애가 1. 이쪽이 t축이야. t축. 그러니까 t가 4 이하를 자를 건데 t축에서 4가 이쯤에 있단 말이야. 꼭점 오른쪽에. 그러니까 4 이하니까 이걸 포함해서 자르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여전히 꼭점에서 최대값을 갖는 거였지. 그러니까 이걸 자르지 않은 사람도 여기서는 맞았는데 혹시 이 잘리는 범위가 이쯤부터 잘랐다 하면 가정만 해. 이렇게 잘라가지고 최대값 보라고 그랬어. 여기야 여기. 알았어? 그 낚시가 지금 64번에 있어. 64번은 좋은 문제야. 그러니까 시험만 하고 딱딱딱 푸는 친구들 틀리게 된 거야. 2차 식은 x의 범위가 없을 때가 더 위험합니다. 왜? 다른 문제처럼 x 범위가 있으면은 범위 잘 챙긴단 말이야. t의 범위를 잘. 근데 x 범위가 없어도 t 범위는 있답니다. 알겠죠? 가본다. 일단 뭐 여기 치환하겠죠. 그래서 t는 x제곱 마이너스 2x다. 다시 얘는 x 마이너스 1제곱에 마이너스 1이다. 그리고 x번이 없죠? 어쨌든 간에 앞볼 그래프 형태니까 최소값이 마이너스일 거니까 그냥 얘는 마이너스 1 이상이야. 그죠? 그래서 t가 마이너스 1 이상임 확인하시고, 자, 그럼 이제 주어진 함수는 y는 t제곱 플러스 4배의 t 플러스 1 플러스 5. 그러니까 4t에다가 9 붙었네. 그럼 따라서 얘는 t 플러스 2의 제곱에 더하기 5가 되겠죠? 여기까지 완전 접시가 보니까 t 플러스 2제곱. 자, 그럼 그래프를 그리겠죠?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2컴마입니다. 이게 t는 마이너스 1이네요. t는 마이너스 2. 내가 자르는 곳이 마이너스 1 오른쪽이야. 이 t축 입장에서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은 오른쪽에 있어. 이쯤에 있어. 마이너스 1이. 근데 그 오른쪽을 자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자르는 곳이 여기야. 여기 이렇게.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최소값은 여기서 갔죠. 그래서 최소값은 t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야죠. 마이너스 1. 그럼 1 더하기 5. 이거 나오죠? 최소값. 했다. 그 다음에 이 배탄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x는 알파에서 그랬지. 근데 이게 이거 마이너스 쓰면 안 돼. t가 마이너스일 때, t가 마이너스일 때인데 x값 알파에다 마이너스 쓰면 안 되죠. 그럼 t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때 x가 뭐냐를 찾는 거죠. x가 뭐냐. 그럼 t하고 x의 관계식을 찾아야죠. t하고 x 관계식. 응? t가 마이너스 1. 요 t가 마이너스 1. 여기다 마이너스 넣고 풀어야죠. 이렇게. 이 식을 푸는 거야.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일 거니까 x는 1 중은 나오죠. 그러니까 t가 마이너스 1일 때 x값이 1인 거야. 얘가 알파야. 알겠죠? 이런 문제를 맞고 못 맞고가 이게 평소에 맞고 못 맞고가 내신 성적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문제를 함정을 잘 피하고 이 t값 물은 거 아니면 알파값 x값 물은 거니까 다시 찾아야 되고. 응? 범위 잘 챙긴 사람. 응? 그 다음에 66번. 66번 오히려 더 잘했을 거. 66번 맞은 사람 해봐. 맞은 사람. 66. 내려라. 어렵나? 이거 하나 하고 나서 쉽게. 사차식의 4차 함수의 최대차수는 그래프를 못 그리기 때문에 치환해야 돼. 치환. 비슷한 부분 있겠죠. 뭐 비슷하진 않다. 근데 이 3이라는 게 1보다 2가 크잖아. 이게 이제 더하기 1 더하기 2 이렇게 좀 생각하면 여기를 t로 치환하면 돼. 그래서 아니면 여기를 치환할 수도 있겠고 이제 사람 취향이야. 그죠? 그럼 t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라고 볼게. 그럼 주어진 함수는 y는 얘는 t제곱이고 마이너스 2배. 이 부분은 뭐야? 얘보다 2가 크니까 t 플러스 인 거야. 마이너스 2배 t 플러스 2.
나 플러스 7. 따라서 여기까지가 t의 제곱 마이너스 2t의 플러스 3이 되고 얘는 t 마이너스 1제곱의 플러스 2겠죠. 이렇게 돼 있겠죠. 이렇게. 여기가 1인데 t는 1을 꼭 쓰란 말이야. t는 1이라고. 그럼 t 범위가 필요하다고 지금. 여기서 가야죠 다시. 얘가 지금 현재 x 마이너스 2의 제곱의 마이너스 3이죠. t는 그죠. 앞볼 함수야. 앞볼. y축 대신에 t축 온 거야. 이렇게 꼭 그려 이렇게. 여기가 2,니까 2인데 뭐가 2야? x가 2야. x축이야 여기. 여기 쪽 여기 t축이고 여기는 y는 t 어쩌고니까 이게 t축이고 여기가 y축이야. 자 여기서 나는 x가 마이너스 1부터 3을 자를 거니까 3은 뭐 바로 오른쪽에 있죠. x가 3. x는 마이너스는 한참 왼쪽에 있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잘라 쓰는 곳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그럼 여기 최소값 있을 거 아니야. 최소값은 2를 넣었죠. 2를 넣으면 당연히 마삼이 나왔겠지. 최대값 여기잖아. 최대값. 최대값 나오려면 마이너스 1 넣어야 돼. 마이너스 1 넣어봐. 그럼 9에서 3 빼면 6 나오잖아. 그러니까 요 범위가 지금 t범위야. 요 범위가 t범위. t범위, t범위. 마삼부터 6까지야. 이거 챙겨가야 돼 뒤에. 그래야 이 치환의 임무가 끝난 거야. 문자 치환해주고 치환된 식의 범위, 즉 t의 범위를 챙겨가면 이제 여기는 안 봐도 돼. 자 여기 다시 와서 마이너스 3부터 요걸 자를 돼. t가 1이거든. 꼭점이 1이거든. 6이면 5칸을 가라는 소리. 5칸. 이쯤에가 t는 6이라고 합시다. 근데 이제 마삼이면 여기서 4칸을 가야 되니까 이것도 좀 덜 가야 돼. 보다는 이 정도 갑시다. 얘가 마이너스 3을 합시다. 그래프가 이렇게 자를 거란 소리야. 이게 더 올라갔어야 돼. 이게 4칸, 5칸이기 때문에. 자, 그럼 최대값은 여기죠. 최대값. 최대값은 t에 6을 넣어야 돼. 여기에 6을 집어넣으면 25 더하기 27 나오죠. 최소값은 꼭점에서 나왔겠죠. 최소값은 꼭점에서 또 이겠죠. 이 둘을 더해서 29를 써라.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우리가 이런 류의 문제를 개념 원리 배울 때부터 지금까지 2차 시험에서 범위 잘라서 범위 조건 뽑아서 가는 문제를 몇 문제를 풀었겠냐. 10문제는 더 풀었겠죠. 적어도. 그렇지 않냐? 그럼 시험 때 맞아야 되겠어? 틀려야 되겠어? 그거 틀려봐. 개고생한 거 헛수고잖아 지금까지. 본인이 나름 공부해서 어느 한순간이라도 맞아 틀 줄 알았었던 문제는 시험 직전에 다 떠올려서 다 집어넣고 풀어야 돼. 시험 때. 아깝잖아 시간이. 투자한 시간이. 나도 그렇고 니들도 그렇고. 응?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왔는데 계산하다 틀릴 수 있다. 시험 때 그럴 수 있잖아. 근데 어려워서 넘어갔다. 이 반에 지금 13명 앉아가지고 한 7명 정도가 이걸 패스했어. 푸는 방법 까먹어가지고. 시험 때. 나 그날 집에 가서 소주 먹어야 돼. 진짜로. 나 소주 잘 안 먹는데 그걸 땡길 것 같아. 그런 날은. 속상하니까. 잠깐 쉬었다가 71부터 가자. 뭐라고? 아니요. 귀엽게 생긴 게 아니야. 또 밥을 왔어. 아까 너무 졸아서 무슨 말인지 어? 박수. 나 오늘 기분이 나왔어. 뭐지? 야, 내 친구 잘생겼대. 뭐? 잘생겨졌을 수도 누가? 있지 않아? 김민건 잘생겼다고. 우리 반에도 김민건 있어서 헷갈린다고. 아니 근데 그 니네 학교 김민건 좀 진짜 찐 잘생겼고. 그래? 근데 그 우리 학교 김민건 그냥 그런데 그 노인호 닮았대. 노유나? 내가 아는 그 노유나? 아 근데 김민건 좀 닮은 거 아니야? 지금 진짜 잘 닮은 거 같아. 어? 잘 잤어? 쉬는 시간에 일어나네?
뽑아줄까? 아 미쳤냐? 손톱 없어서 까기 너무 힘들어. 양심 뒤졌냐? 관심 없어. 아 이거 눈에 나. 이거 뭐? 왜 이거 넣으면 잠게. 이거 어쩌고 아 넣어봐. 안 터질 거야. 넣어봐 일단. 안 터질 거야. 아니 아 그냥 넣어봐. 그리고 건조할 때 쓰면 좋아. 이거 좀 작아서 안 들어가는 거야? 어려운 참 팩트잖아. 음, 자로 재봐. 야 트레트잖아. 그건 내가 이 2배야. 개소리야. 야 진짜. 비벼봐 비벼봐. 뭘 비벼봐 내 눈- 미친 새끼야. 내 눈 미친 크기예요. 새끼야. 내가 실눈 떠도 니보단 큰. 이건 진짜야. 어제 분명 11시간 잤는데 진짜 양심 뒤졌다. 왜 비우지? 야 미친 거 아니야? 지금 4대 0이야. 여기가 나 아니 키움이 4. 말이 돼? 역전하겠지. 4배잖아 4배. 오늘 못 이기고 진짜. 아니 오늘 누가 나왔는데? 얘네 진짜 다 잤어. 이길 리가 없잖아. 근데 술 먹고 나온 게 차가운 안 올렸냐 어제? 너무 듣기 싫은 거지. 몰라. 시험 문제 봐. 아이돌은 차가운 거 거의 올리는 연기겠다. 야구 있는데. 맞지. 나 그거 약간 해도 남는 거 없지. 쏙 맞아. 성적표가 나오면은 반에 막 너 몇 점이야 막 하잖아 서로. 그지? 대충 반 분위기 알 건데 반에 수학 1등급이 반에 있다 소리 봐. 걔 몇 점이야? 90점. 걔는 좀 난 놈이네. 이번에 1科 몇이냐? 80? 80? 80 아닌가? 그 정도? 네. 그러면 안양고에 1등급 몇 명이란 말 들었다 소리 봐. 혹시 안양고 전체. 어떠라고? 걔 혹시 반 전교 1등이야 걔? 네. 네? 걔 전교 1등이야? 아, 그건 아니야? 몰라 학교에 몇 명인지? 양명고 몇 명 있대? 많은 거 같긴 한데 모르겠어. 추운고 들은 거 없어? 학교에 수학 제가- 1등급 몇이다? 제가 34등이에요. 아 너가? 4등급인데. 학생 수가 300 되지 않나? 300? 300명 정도. 그러면 34등이면은 대략 퍼센테이지로는 한 10, 한 3, 10, 한 3, 4%좀 되는 것 같은데? 아니지. 11%좀 되잖아. 11%. 이거 전국 수준으로는 한참 미달인 거야 지금 보면 학교가. 그렇잖아. 왜냐면 300명 중에 10%면은 30명이잖아. 1등급이 11%까지야. 그 말은 300명의 학교에서는 33명까지가 2등급 안에 들어가는 게 평균이야, 전국 평균. 근데 그렇지 않잖아 지금. 안양고 등수 나왔냐? 안양고? 누구랄까? 똥민이 수학 몇 등이야? 저그 원점수밖에 안 봤어. 오늘 교무실에서. 야, 누가 보여줘봐. 안양고 등급한 거. 저 은근 높아요. 응? 등수가요.
안양고가 추운고보다 좀 상당히 낫네 오히려. 진짜요? 안양고는 추운고에 비해서 그 비슷한 점수대 맞으면 안양고에서 한 50등쯤 하겠네. 다음 카드가 정답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게 또 뭐 어떻게 보면은 니네한테는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어 이게 기회. 등수 내기가 그렇게 열악한 성은 아닌 거야 또 안양고 추운고는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근데 내가 그 학교에 있는 다른 애들처럼 학교 생활 해버리면 똑같은 거고. 학교는 뭐 그런 학교지만 응? 마음가짐을 뭐 내가 신성보다 아니면 내가 어디 과학고 다닌다 이런 생각으로 공부하면 분명히 나을 건데 사람 마음이 잘 안 되지. 근데 노력해봐야 그렇게. 안양여고 안 물어봤구나. 안양여고는 어떻게냐? 혹시 알아? 1등은 몇 명인지? 그 반에? 학교에? 저희 반은 아니고 5반에서만 1등 5명 나왔어요. 5반에서만? 왜 그 반에 그렇게 많은 거야? 뭐 이렇게 선택 과목도 없을 텐데 얘는? 모르겠어요. 1등 5명이라고? 나는 솔직히 못 믿겠다. 내가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 못 믿겠어. 저 말을. 쉽지 않은 상황이야 저거. 어떻게 랜덤하게 애들을 이렇게 집어넣는데 그 반에 어떻게 1등 5명이 들어가죠? 확률적으로 거기 일어나기 쉽지 않은 일이야. 아 근데 아니 확실한 건 아니고 1, 2, 3, 4반 중에는 없었고 5, 6, 7, 8반 중에 1등급이 많이 있는 반이 있었대요. 드는 소문이 이제 많다 그러지만 막상 까봐야죠. 이게 2, 3학년 되면은 같은 반에 여러 명 있을 수 있어. 선택 과목 때문에. 이때 물리 선택하는 애들 몰아놔봐. 물리하는 애들은 약간 깡다고 있는 애들이야. 공부 좀 하고 이를테면 그 반에는 수학 상위권 애들이 많이 몰려있을 수도 있어. 그 반에 전부 1, 2등 다 있을 수도 있어. 근데 1학년은 그게 아니잖아 지금. 그냥 대충 가려는 건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유형 24번은 뭐 매우 쉬워, 그치? 2차 시계 최대값 최소값 주제인데 실수 xy. 일단 기본적으로 실수를 제곱한 것은 0 이상이에요. y 제곱도 0 이상이야. 그러니까 x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최소값이 0이야. 0 이상이니까. 그죠? 여기다가 만약 7을 더했어. 그럼 7이 최소값이야. 그죠? 아니 7 최소값. 근데 최소값 7을 가지려면은 x가 0이고 y가 0 넣어야 되지? 비슷하게 x-2의 제곱 더하기 y-6의 제곱 더하기 37 써놨어. x, y가 실수일 때 요 식은 최 무슨 값이 얼마야? 얘가 0 이상? 얘가 0 이상. 여기까지 0 이상. 37을 더했잖아. 다음에 37 이상이죠. 이게 최소값이 37이지? 언제 이게 37로 나와? 이게 사라져야 되니까 x가 2고 y가 6일 때일 거 아니야. 이렇게 해주면 너무 쉬운데 이렇게 다 전개해 주잖아. 그럼 x 따로 완전제곱식, y 따로 완전제곱식 만들어주면 이런 느낌의 식이 나올 거니까 이렇게 푸는 거지. x, y에 대한 연관성이 없어. 따로따로 쉴 수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실시 1번 하나만 해볼 건데 x, y 이제 3개짜리밖에 안 돼. 같은 구조야. 여기는 이제 최대값으로 나왔는데 이제 위로 블록으로 해놔서 그렇죠. 마이너스 제곱 블록. x끼리 뭐야? 마이너스 2 묶은 상태에서 x제곱 마이너스 4x 4를 넣었다 빼고 이렇게 또 두 개 마이너스 끄집어내고 y제곱 더하기 6y 들어가고 9를 넣었다 빼겠죠. 이렇게는 마이너스 z제곱에 마이너스 2z 들어가고 1 넣었다 빼겠고 k는 따라가고 여기까지 식이. 그럼 정리하면 마이너스 2에 여기까지가 x 마이너스 2의 제곱 상수 대기,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y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여기까지가 z 마이너스 1 제곱이고 상수항은 8, 9, 8, 9 더하기 17, 여기가 1, k랑 18이네. 따라서 여기까지가 0, 2야. 그래도 0, 2야. 다 0, 2야야. 다 세 개 다. 이 세 개를 더한 식이 0, 2야라고. 마이너스 제곱꼴이니까. 거기다가 얘를 더했잖아.
우변에서 더해질 거니까 2하다 k 플러스 18이겠죠. 그러니까 최대값이 얘죠. 최대값이. 근데 그게 8이 되잖아. 얘가 8. 그러면 k는 마이너스 10이 확실하고 그 최대값을 갖는 순간은 이 제곱의 모양들이 다 0의 제곱으로 바뀔 거니까 x가 2고 y가 마삼이고 z가 1일 때겠죠. 그것이 각각 a, b, c 더하면 0 k 더하면 답은 마이너스 10이겠지. 그럼 더하면 어렵진 않은데 2차 식의 최대 최소에서 문자가 그냥 실수란 조건밖에 없고 x, y의 어떤 연관성이 없어. 어디에도 x 곱하기 y 이런 느낌의 식이 없잖아. 근데 혹시라도 여기서 이제 y가 2x 플러스 1을 만족한다 이런 식이 나오면은 이 y 자리를 다 x로 바꿔놓고 해야지. 다 이제 한 문자로 바꿔야지. 그러면은 자 74번 74번도 너네가 정확히 풀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건데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풀다 보면 너무 쉽게 생각해서. 자 2차 식의 최대값 최소값 얘기인데 앞에 관계식 줘줬지? 당연히 한 문자를 바꿀 거야. 두 문자 식이 아니고 한 문자 식이고 기준을 뭐 x로 가려면은 이 식을 y는 갈 거 아니야. y는 3-x. 자 그러면 이 식 바뀔 거니까 3-x의 제곱 바뀔 거니까 이거 더해주면은 3x 제곱 마이너스 6x의 플러스 9 나올 거 아니야. 완전정식 3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플러스 6 이렇게 올 거야. 자 그러면 앞볼 그래프다. 대칭축은 x는 1이다. 그럼 최대값 최소값 물었으니까 자른다는 생각 들 건데 x가 0 이상밖에 안 보이죠. 하나 더 있어. 이것도 조건이야. 이것도 y가 0 이상이라는 말은 y를 x에 관한 식으로 표현한 상태에서 여기다 하나 더 쓸 수 있어. 이걸 생각해야 돼. 얘를 정리하면 x가 3 이하가 나와. 얘랑 얘랑 같이 동시에 만족이니까 이게 숨어 있는 거야. 이걸 챙길 줄 알아야 돼. 알았죠? 0에서 3을 짜라는 얘기면 0은 이쯤에 있을 것이고 3은 좀 오른쪽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뭐 최대값 최소값 나올 거 아니야. 그 뒤는. 이해돼? y가 0 이상이라는 말을 괜히 준 게 아니야. 뒤에 이 문제도 그렇죠? 이 뒷부분은 한 문자로 바꾸면 되는 건데 여기서도 y가 아니지. 이건 x의 분을 그냥 줬구나. 이거는 뭐 큰 대단한 건 아니고 비슷한 게 어디 있을 텐데. 78번을 먼저 할게. 78번. 이 문제는 이번 시험에서는 조금 부적절한 문제였긴 하다. x와 y의 관계식이야. 실수 x, y. 제곱끼리 관계가 돼 있고 여기는 문자가 두 종류인데 y제곱 바꾸는 게 좋겠죠. 그치? 그래서 이 식은 2x 더하기에 이 y제곱 대신에 y제곱이 4-x제곱일 거니까 더하기 4-x제곱 집어넣고 더하기 3. 그럼 식은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7이고 완전 접속하게 되면 -x -1제곱에다가 더하기 8 나올 거야. 그죠? 최대값만 물었으면 니네가 낚이수인데 최소값을 물었다는 얘기는 잘랐다는 얘기인 거잖아. 지금 어딘가 x분이 숨어 있죠. x분이 어디 숨어 있을까? 어디에도 부동식이 없거든. 어디에도 있어. 숨어 있어. 어디 있냐면 실수 x, y라는 말이 힌트야. 그래서 관계식에 제곱의 모양이 들어있으면은 x를 제곱한 거나 y 제곱한 건 다 0 이상이야. 근데 나는 x에 관한 식을 썼기 때문에 x의 번을 찾아야 돼. 그러면 y제곱은 하고 식을 세우고 이 y제곱이 실수제곱이라 0 이상이야. 이게. 그죠? 양변에 부두고 마이너스 붙이면 x제곱 마이너스 4가 0 이하가 되죠? 이제 이게 2차 방식이야. 아프지 말하면. 그래서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2 곱으로 바꾼 상태에서 0 이하니까 방정식의 두 근 마이너스 2와 2의 사이값 이렇게 숨어있는 거야. 범위가.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서는 조건을 이렇게 주진 않을 텐데
이번 시험 같으면 이렇게 주겠죠. 아무래도 어떻게 주냐면 여기다가 x 같이 x 주는 게 이렇게 x. 그럼 여기 제가 x가 될 거 아니게 이해? 그럼 여기다 0 이상 썼을 때는 이거는 조건이 되잖아. x가 4 이하. 풀 수 있잖아 이번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분명히 어딘가 x 범위가 숨어져 있는 것 같은데 문제 부등식이 없다. 그럴 때는 실수 제곱이 0 이상이라는 데 숨어 있기도 한다는 소리야.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잠깐만 아까 하나. 그거 너무 많이 해서. 그래도 해야죠. 이 참수의 그래프가 y축과 만난 점이 A다. 딱 나왔잖아. 그럼 여기 0,4겠죠? 0,4. 그 다음에 x축과 만난 두 점. 방정식 풀려면 풀잖아. 는 0. x만 하니까 1사 나오지 않나? b는 1,0이고 c는 4,0이야. 그런 상황에서 p라는 점이 곡선 위를 따라서 이 이차함수 따라서 하는 소리야. 이 p라는 점은 이런 데 있는 게 아니야. 정확히 그래프 위에 있다는 소리야. 어딘가에. 근데 A에서 C까지라고 했지. 그러니까 A에서 C까지라면은 딱 요 A에서부터 요 C까지 요 위에 어딘가에 점 P가 있다. 이 어딘가에. 일단 써 하나. P를 A, B라고 썼습니다. 그 상태에서 3A 플러스 B의 최대값 최소값이다. 자, 점이 그래프 위의 점이란 말에는 이 좌표는 이 점의 좌표는 이 식을 만족하는 얘기니까 대입해서 b는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하라는 식을 만족해야 돼. 이게 첫 번째 조건이야. 그러므로 이 문자가 두 개짜리였던 이 3a 플러스 b라는 식이 한 문자로 정리가 돼. 그죠? 이 b가 얘로 바뀔 거니까. 그러면 얘랑 더할 거니까 결국 a제곱에 마이너스 2a 플러스 4가 되겠죠? b 대신에 집어넣고 정리하면 그럼 얘는 다시 a 마이너스 1제곱에 더하기 3이지. 그럼 다시 이런 그래프 나올 거 아니야. 여기가 A는 3, A는 1. 그죠? 그럼 A 범위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A 범위 어디서 나오냐면 이게 힌트야. 점 P가 존재할 수 있는 곳이 이 A부터 C 사이 어딘가라는 얘기다. 그래프 위의 점. 나는 A 범위를 찾아야 돼. 그럼 A는 뭐냐? 점 P의 X좌표 여기야. 여기가 A야. 여기가 A. 여기 A라고. 근데 점 A에 있었다고 치면 여기 0이잖아요. P가 C에 있다고 치면은 C의 X좌표가 4니까 결국 A라는 점은 A의 X좌표인 0과 C의 X좌표 4, 요 사이에 있는 거야 A가. 0 이상 4 이하란 말이 생각된 거야 이게.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0부터 4를 자를 거니까 여기가 1, 여기가 0, 이쯤에 4. 최소값 이해가 갔겠죠? 여기니까 이만큼. 최소값은 1에서 3 나오죠. 최대값은 여기인데 최대값 4를 넣어야 돼. 4를 집어넣으면 10이 나오죠. 이렇게 푸는 거야. 둘 더해서 15다. 하여튼 이런 것도 틀리면 안 된다. 수업 시간에 몇 번 했겠냐. 한 5번이나 한 것 같아. 기초문제 할 때도 했는데 이 내신 기초문제도 있었잖아. 그래프 위의 점이다. 함수식을 만족한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래서 A, B를 써줬기 때문에 쓴 거고 보통 넣을 때는 여기 A, 두지 않고 바로 대입해서 A제곱 빼기 5A 플러스 이렇게 써줘야 나중에 이 관계식을 빠뜨려가지고 조건이 부족한 그런 일이 안 일어나. 처음부터 한 문자로 쓰는 게 좋아. 그 다음에 88번 20분 남았고 몇 개 남았어? 6개? 7개? 아까 했잖아 이거. (79번도) 그냥 뭐 간단하게 설명만. 직선과 y축이 만난 점 A, x축과 만난 점이 B. 뭐 그러면 절편들이야 잘 찾을 거 아니야. 0,2고 여기 0도 풀게 되면 x 4 넣을 거니까 4,2고 P가 A에서 직선을 따라서 B까지니까 P는 이 위에 어딘가 있겠죠. P가 이 위에 점을 P, A, B로 하셨잖아. 똑같잖아. 그 앞에 거랑.
대입해서 B는 마이너스 4분의 1 A 더하기 이런 관계식과 더불어 전 P가 A부터 B까지란 말에는 P X좌표인 A가 A X좌표인 0과 B X좌표인 4 요 사이에 있다는 소리야. 0 이상 A가 4 이걸 챙기라고. 그러고 나면은 관계식을 집어넣고 그래프 그리고 잘라보면 나올 거니까. 다음 90번 갑니다. 여기서부터 숙제 아닌가? 90번까지가 숙제구나. 활용 문제인데 그냥 그런 문제들만 좀 갖다 놨어. 엄청 복잡하지 않습니다. A 회사는 B 회사로부터 원자재를 받아서 생산하는데 뭐 A 회사에 공급되는 원자재양 X. 그러니까 항상 문자가 나오면은 뭘 뜻하나 봐야 돼. 아, 원자재양 X, 단위는 톤, 생산량 Y, 그 다음에 관계식. 그러니까 이 Y가 생산량이고 이 X는 원자재 양으로 이루어진 관계식이고 X범이 있고 A 회사의 제품 가격은 킬로그램당 10,000원. 갑자기 가격이 나온다. 근데 킬로그램당 10,000원. 제품 가격. 원자재 가격은 톤당 10만 원. 여기 있네. 이윤이 최대가 되려면 그랬잖아. 이윤 최대. 그럼 식은 이윤의 식을 세워야죠. 이윤. 이윤이란 뭐야? 뭐 마진 이 정도다. 마진. 총 얼마를 들여서 얼마를 벌었냐 이렇게 해야 될 거니까 총 판매한 금액에서 들어간 비용을 뺄 거 아니야. 이게 총 뭐라고 할까? 총 매출이란 말에는 이익이 아니다. 오늘 얼마치 팔았냐야. 이게 총 매출에서 총 판매금의 매출이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총 비용 이게 이윤이야. 비윤이 아니고 총 비용. 그럼 총 판매 금액은 뭐냐? 얼마짜리를 몇 개 팔았냐 이거지. 그지? 그러면 생산량이 Y 킬로그램이야. Y 킬로그램을 생산해서 팔았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제품 가격이 1kg에 10,000원 받잖아. 내가 Y 킬로그램 생산했으면 판매 금액은 그 생산량 Y에다가 1을 곱한 거죠. 1만 원을. 이게 되지? 총 판매 금액은 Y 곱하기 1이야. 단위는 10,000원이야 다. 몇만 원. 여기까지 해야 돼? Y만큼 생산해서 킬로그램당 10,000원 받았으니까 총 비용은 원자재랑 관련되는데 원자재를 X톤을 들여서 만들었잖아. 근데 원자재는 내가 만약에 3톤을 생산했더라도 가격이 3이 아니고 1톤에 10만 원이야. 그럼 X톤 생산하게 되면 톤당 10만 원이니까 10만 원 곱해야 될 거 아니야. 당연히 마이너스 X 곱하기 3이죠. 이게 총 이윤의 식이죠. 노동비 이런 거는 전혀 감안하지 않고 단순하게 식을 세워준 거잖아. 그지? 여기서 이제 Y 자리에서 이거 가져와야죠. 그러니까 Y 대신에 가져올 거니까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24X 마이너스 4X 거잖아. 잠깐만, 이게 홀수 나왔냐? 아이고, 이게 3이 아니지. 예를 든 거잖아. 여기 10이잖아. 10, X 10만 원. 톤당 10만 원. 자, 그럼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X 제곱에 14X가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14X겠죠? 더하기 49 빼기 49. 자, 그러면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7의 제곱 더하기 49잖아. 위로 블록일 거니까 최대값 49일 거야. 49 이하인데 단위는 49만 원이다. 언제 X가 7일 때. 여기 X의 단위도 단위가 톤이니까 톤 써줘야 돼. 7톤 생산할 때 총 이윤의 최대값이 49만 원이다. 이런 말이죠. 질문은 몇 톤 공급받는가 하니까 톤 X 얘기잖아. X. 그러니까 7톤이라고 써야죠. 가격을 따로따로 설정해주면은 생산량에다가 톤당 얼마씩 팔았는가, 킬로그램당 얼마씩 팔았는가 곱하고. 읽어보면 알 수 있어. 이거 수학이 아니라 국어야. 저거 읽어보면. 그다음에 94번 갑니다. 91부터 할까?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 활용이야.
그래프로. 그지? 이게 안 읽어봤으니까 한번 살짝 천천히 할게. 가급적. 그냥 직선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식이 나와 있어. 그리고 1,1,4면 위에 점 P를 찍었대. P. 그리고 P에서 X축의 수선, Y축의 수선 그려가지고 이러한 직사각을 만들었대. 여기 1,4면이라는 말 체크해야 돼. 점 P는 이런 데 있는 게 아니야. 정확히 1,4면 쪽에 있는 겁니다. 그래프 위점 중에서. 이때 요 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래. 그럼 우리 당연히 이 넓이의 식을 써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어떻게 써야 되냐? 그래프 위에 점 P에서 시작이 된 거야. 밑으로 이렇게 찍지. 자, 그 P 좌표를 쓰겠죠? P 좌표 뭐라고 쓸까? 다시 한번 써봐. P 좌표. 어떤 사람은 얘를 뭐 무난하게 A, B라고 쓰기도 하죠. 그죠? 그러면 여기가 A고 얘가 B니까 이 길이는 A고 이 길이가 B일 거 아니야. 넓이 자체가 A, B가 돼버리죠. 그리고 헉 하는 거죠. 문자 두 개인데 어떻게 하지? 너네가 보통 식이 하나 부족하면은 뭘 빠뜨리냐면 이 점이 이 함수 위의 점이라는 그 사실을 놓치는 거야. 대입해야 돼. 그래서 B는 마이너스 3A 더하기 10이라는 식을 챙겨서 가져야 돼. 그치? 그런 실수를 안 하려면 얘보다는 처음부터 y좌표를 대입해서 마이너스 3a 더하기 10이라고 쓰는 게 더 좋아. 그래 시켜본 거야. b 각도 쓰지 말라고. 문제 써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걸 가지고 가지만, 그치? 이렇게 한 사람은 넓이가 그냥 곧바로 이 y좌표가 어차피 양수잖아 여기. 그럼 요 길이가 결국 이 y좌표야. 넓이는 그래서 얘랑 곱한 거야. 그래서 a 곱하기 마이너스 3a 더하기 12가 된다. 이게 넓이야. 넓이를 편의상 fx라고 f라고 할게. fa a의 식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3a 제곱에 더하기 12a 마이너스 3에 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가 마이너스 3. 그래서 마이너스 3에 a 마이너스 2 제곱에다가 12가 붙는 건데, 최대값은 뭐 웬만하면은 12를 쓰게 할 건데. 여기도 서술형이라면은 뭐가 하나 붙어야 돼. 지금 뭘 추가시켜야 될까? 이거 챙겨줄 거고 일서면 이게 아까 문제로 치면은 여기 좀 P라고 하고 Q라고 쳤을 때점 PQ 썼구나. 여기를 뭐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했을 때 점 P가 A부터 B 사이로 옵니다. 그래프 위에서 이 말이 붙은 거잖아. 그러니까 A X좌표 0과 B X좌표가 아까 4였잖아. 0과 4 사이에 A가 들었다는 얘기야. A가 이거 챙겼어야 돼. 그러므로 이 꼭점에 X좌표인 2가 들어가 있잖아. 꼭점 포함해야 줄 알았잖아 지금. 당연히 꼭점에서 최대값 갖는 거죠. 그래서 10인 거지. 활용 문제는 보통 그렇게 내지만 너네가 알아야 돼. 그리고 현재 A가 몇일 때야? 2일 때죠? 자 봐봐. A가 2일 때야 여기. 2일 때. 여기 2일 때. 그럼 A가 2를 집어넣으면 Y가 몇 나와야 돼? 6 나오죠. 6. 여기 12였죠. Y좌표. 우리 직각삼각형에 내접하는 직각삼각형 문제 졸라 많이 나와. 157쪽에 901번 봐봐. 157쪽에 901번. 걔랑 그냥 문제 있고 차이점을 얘기해. 157쪽에 901번하고 차이점을 얘기해봐. 둘 다 직각삼각형이고 굳이 말하면은 직각삼각형에 직각을 낀 두 변의 길이를 줬지. 그지? 앞에 문제에서는 함수의 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준 거고 여기는 대놓고 준 거 아니야? 이게 둘 다 크기가 정해져 있는 직각삼각형이야. 그리고 거기다가 내접하는 빗변에다가 점 하나 찍고 내접하는 직사각형 그려놓은 거야. 맞죠?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거는 내가 좀 평소에는 이런 거 안 알려주지만 시험 다가오면 또 알아야 돼. 네? 직각삼각형에다가
크게 정했다. 이게 A야. 이게 B야. 여기다 빗변 쪽에다가 점 하나 찍고, 점 하나 찍고, 요 사각형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은 정확히 이 높이 입장에서 중점, 밑변 입장에서 중점, 딱 여기. 그러니까 빗변의 중점이 와야 돼. 빗변 중점에. 이게 넓이의 최소가 되는 그 순간 얘기야 이게. 이거 알아놓으면은 되게 요긴합니다. 진짜. 남들 고생할 때 그냥 5초 만에 다 끝나고 넘어가는 거야. 봐봐. 이게 중점의 중점이라고 치자. 그럼 이게 만약에 아까 이 문제 같으면은 이게 4잖아 4. 실제로 중점이 왔다니까 이가. 여기도 12에서 중점이 온 거야. 그러면 이게 너무나 쉽잖아. 넓이 최대값이면은 이게 4니까 이거 2. 여기 10이니까 이거 6. 탑 10이야 끝난 거야 답은. 다만 서술형 써야 되니까 연습을 하는 거고. 이거는 무조건 성립하는 거야. 무조건. 혹은 이 그림을 잘 봐봐. 전체 직각삼각형의 넓이하고 내가 찾은 이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하고 관련성을 보게 되면 여기서 이게 이렇게 길이가 똑같았잖아 지금 현재. 여기서 선 하나 그어볼까? 선 하나? 그러면 요 삼각형 합동 나오지? 이거 네 덩어리 다 합동이야. 직각사각형 다 합동이야 이거. 근데 큰 사각형에 몇 개 들어가? 4개 들어갔지. 여기 몇 개 들어가? 2개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소값은 직각사각형의 원래 넓이의 절반이야. 그렇지 말하면 또 원래 넓이 절반. 그러니까 아까 여기가 4였고 여기가 10이니까 사각형의 넓이까지 얼마야? 48의 절반 24잖아. 그거 절반이라고 12. 그렇지 말하면 또 알아둬. 그걸 통해서 눈 감고 또 푸는 문제가 이 문제. 답만 빨리 찾아봐. 답만. 식은 나중에 쓰자고. 답 몇이야? 6, 8에 48의 반절이면 24잖아. 그거 반절이니까 12죠. 다들 넓이는 최대값이. 아니면 이게 3이고 이게 4니까 3, 4, 12가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형태가 되면 좀 어려워지죠. 이등변 사각형이야. 응? 그냥 이등변 사각형이야. 그 사각형에다가 내접하는 직사각형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넓이가 최대가 되고 싶은 거야. 이제 직각사각형 아니죠? 그지? 지금은? 그지? 근데 여기서 수선을 딱 내려볼까? 수선을 딱 내리는 순간 수선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직각사각형이 보입니다. 왼쪽에 하나 보이지? 오른쪽에 하나 보이죠? 왼쪽만 가려봐봐. 얘가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은 이가 어디 있어야 돼? 얘가 빗변의 중점이어야 돼. 이거 가려봐. 이게 최대가 되려면은 얘도 이 빗변 중점이어야 돼. 똑같은 그림 2번 나온 거랑 비슷해. 얘도 중점 찍고 가면 답이 나와 사실은.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왼쪽 입장에서 이 선의 왼쪽 입장에서 요 넓이는 요거 절반이죠. 절반. 그냥 그래. 그 다음에 오른쪽 입장에서 이 넓이는 오른쪽 절반이죠. 그러면 이 전체 넓이는 전체 삼각형 넓이의 반절일 수밖에 없어 이것도. 그치? 얘는 요놈의 반절, 요놈의 반절이니까. 그러면 전체 넓이가 뭐야? 4 곱하기 2의 반절 4잖아. 이게 답이야. 답은 그래. 근데 정확하게 가볼게. 정확하게. 서술형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왜 그런지 알고 외워야지. 자, 아까 얘부터 할게. 직각 삼각형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 보자마자 이건 닮은비로 식을 쓰라는 말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닮은비. 바깥쪽이 큰 거, 얘 닮음. 얘도 닮음. 하나 잡을 건데 가급적 이 가로 세로 중에서 짧은 면 쪽에다가 변수 두는 게 좀 나아. 짧은 면 쪽에다가. 여기다 하지 마. 여기다 써. 왜? 직각사각형 이거 쓸 거거든. 여기다 쓰는 게 좋아. X. X. 자, 큰 삼각형 보자. 6하고 8이죠. 뭐 딱 배수는 아니지만 굳이 말하면은 몇 배 한 거야. 곱하기 몇 한 거야. 6을 8로 만들려면 몇 배 한 거야. 6분의 8 곱한 거야. 6분의 8. 6분의 8. 6분의 8이 3분의 4야. 이 6에다가 3분의 4 곱하면 8 나와. 다시 한번. 이 긴 변은 짧은 면 입장에서 곱하기 6분의 8 한 거야. 3분의 4. 3분의 4배 한 거야. 그럼 내가 이 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얘겠냐? 얘겠냐? 당연히 이 입장에서 여기를 알 수 있는 거지. 이게 몇이야 그럼? 이게 3분의 4x야 그냥. 얘 3분의 4배. 그럼 끝났잖아 이제. 얘만 알면 되는 건데 8에서 뺀 거죠. 8 마이너스 3분의 4x. 알겠죠? 변의 길이는 각각 짧은 쪽에 둬라. 요령이야 그게 굳이 말하면 요령. 그리고 그 짧은 변을 사용하는 직각사각형이 얘잖아 얘. 이거 아니야. 이거 쓸 거니까. 그래서 이 넓이는 x 곱하기 높이가 8 마이너스 3분의 4x.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4x 제곱에 플러스 8x가 되고 최대값 찾는 거니까 이제 표준형 마이너스 3분의 4 묶은 상태에서 x제곱 들어가시고 자 8x를 얘를 묶었잖아. y는 뭐 2x 제곱에 마이너스 16x를 한다고 해봐. 얘를 2로 묶었어. x제곱 되잖아. 16을 2로 뭐 해서 들어갈 때 2로 나눠서 들어가. 나눠서 있잖아. 마이너스 2분의 16에서 들어가면 원래. 그러니까 묶어지는 개수가 분수일 때 좀 헷갈리는 사람은 얘로 이 8x를 얘로 나눠서 들어간 거야. 나눈다는 얘기는 곱하기 역수야. 곱하기 역수. 그러니까 이걸 빨리 연산하면은 아이고 역수니까 4분의 3 마이너스 6이죠. 마이너스 6x 들어갔단 말이야 이거. 이쪽 헷갈리는 사람은 이걸 나눠서 들어갈 거니까 원래 거에다가 요놈의 역수를 곱하고 들어간다면 생각돼. 더하기 9 빼기 9. 지금은 최대값이잖아. 최대값이니까 마무리 들어가면 마이너스 3분의 4에 x 마이너스 3의 제곱에 나갈 때 3, 4, 12로 나가죠. x가 3일 때 최대값이 10이죠. x 3 확인해봐. 3 여기도 3. 잘 봐. 뭐 문자로 여기를 뭐 이를테면 a라고 두고 여기를 b라고 두고 일반적으로 정리해봐도 확인돼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러면 이제 어디 있어? 어디 갔지? 902번. 902번은 어떻게 식을 쓰냐? 아까는 내가 쪼개가지고 했는데 이걸 한 번에 가야죠. 여기서는 원래 삼각형 입장에서 밑변과 높이 줬잖아. 그럼 이 안에 닮은 도형이 어디 있을까 생각해. 뭐랑 닮을까? 일단 주어진 이 도형하고 이건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이거 이게 닮음이야. 그죠? 그러면 뭐 요거랑 닮음을 쓰려면은 높이보다는 이 밑변 쪽에 두는 게 낫겠죠. 그러면 얘랑 관여된 걸로 여기다가 x를 줄게. 그러면 이건 뭘까 생각해. 이거는 그러니까 큰 거에 대해서 밑변은 4, 높이는 2래매. 밑변에 대해서 높이는 반절하냐. 반절. 밑변 x야. 높이는 2분의 1x겠죠. 그죠? 그럼 이건 뭐였어? 원래 2래매 전체가 2에서 뺀 거죠. 2-2분의 x. 얘가 높이가 되고 얘가 밑변 x가 돼서 얘랑 곱하면 넓을 거 아니야. 알겠죠?
그렇게 가면 되고, 그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90번부터 90번? 아, 그게 900이지. 아까 했고 94번. 이것도 최근 기출이어가지고 자, 1차함수 식은 나와 있습니다. 앞볼 그래프는 꼭점이 0,1이야. 이 A가 앞볼인데 꼭점인데 이거 0,1이야. B라는 이 윗볼 그래프의 식이 얘거든. 꼭점 3,1이야. 쓰면서 컴마 1, 컴마 1 똑같지 않냐? 얘랑 같은 선상이 있죠, 이렇게. 여기 수직 들었잖아. 그치 바람 또 이거는 이제 수직.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x는 t라는 선을 그었습니다. x는 t. 세로선이야, 세로선. 0과 3 사이에 그렸다는 얘기는 여기가 0이고 b의 x좌표 여기가 3이거든. 그러니까 이 사이에다가 t 찍고 여기다가 t라고 찍고 찍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만들어지는 이 점, 교점 PQ 가지고 사각형을 만들고 그 넓이의 최소값 질문이야. 근데 이 모양이 뭐 마름모도 아니고 직각도 없습니다. 이 도형 자체는. 그지? 그럼 당연히 이거는 직접 넓이를 구한다기보다는 간접적으로 구해야 돼. 뭐 이렇게 뭐 쪼개서 삼각형 두 개 넓이 합으로 가는 게 보통이잖아. 그지? 그러면 선을 어디다 그어서 하는 게 좋냐? 이 그림은 PQ를 잡고 하는 거야 보통. 선 자체가 이렇게 그어준 거니까.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 넓이를 더해서 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넓이는 삼각형 왼쪽 거 APQ 더하기 BPQ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왼쪽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을 뭐를 보겠어? 밑변 PQ로 보겠죠. 곱하기 높이. 자, 편의상 아니다. 근데 요 수선을 딱 내렸을 때 요 길이가 뭐야? 길이가 이 높이의 길이 이게 t, 0, 0,0이니까 이게 t겠죠 당연히. 이 길이는 맞지? 그 다음 요 길이는 뭘까? 요 길이 실제로는 같은 선인데 내가 살짝 비껴 쓴 겁니다. 요 길이는 얘가 3이고 얘가 t잖아. 요거 3-t죠. 맞지? 그러니까 2분의 1 PQ의 높이를 t로 바라보시고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밑변을 PQ로 보시고 높이를 3-t로 보면 되잖아. 이게 3-t. 이제 얘를 정리해보니까 2분의 1 PQ까지가 공통 인수가 돼. 그러면은 2분의 1 곱하기 PQ에다가 곱하기 얘랑 더할 거 아니야? 그게 3이야 그냥. 그치? 근데 PQ 길이만 알면 되는데 PQ 길이는 세로선의 길이잖아. 얘도 T 컴마고 얘도 T 컴마잖아. 얘 Q도 T 컴마. 그럼 좌표가 어떻게 되는가 확인해야죠. P라는 점은 이 그래프에 있잖아. 이 그래프에. 그럼 T를 여기다 넣어봐야죠. 2T제곱 더하기 1이지 당연히. 요 Q는 윗볼 그래프의 점이니까 T를 여기다 넣어야죠. 그러니까 컴마 마이너스 T-3의 제곱 플러스 이렇게 됐겠죠. 컴마. 그 PQ 길이는 당연히 위의 점의 y좌표에서 아래 점 y좌표 뺀 거지. 그지? 근데 이거 잠깐 좀 정리부터 할게. 잠깐 풀어놓을게. 얘가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6t의 마이너스 8이죠. 그지? 마이너스 t제곱에 따라서 앞에가 이제 2분의 3으로 바뀔 것이고 PQ 자리에 오는 것은 위에서 아래 뺀 거야. 그럼 2t제곱에서 마이너스 t제곱 빼봐. 3t제곱 뭐 1차계밖에 없죠. 얘 뺄 거니까 마이너스 6t 1에서 마이너스 8 빼면 더 이끌 좋을 거 아니야. 얘 정리해서 표준화 시키면 뭐 답 나올 거 아니야. 맞죠? 이건 3을 밖으로 뺄게. 3을 2분의 9가 되겠죠? 그럼 t의 제곱 마이너스 2t의 플러스 3이죠. 3만 뺀 거야. 가끔 이 안에가 항상 3개일 때 얘를 미리 빼기도 하는데 그냥 해놓은 상태에서 이 중간에다가 여기 보면서 플러스를 말 끼우면 됩니다. 그럼 얘는 알아서 완전 제곱식. 이게 몇 남았어? 괄호 안에서 2 남았죠. 괄호 안에 2인데 나갈 때 곱할 거니까 9로 빠지는 거 뒤로. 최대값이야. 최소값. 자, 근데 이것도 하나 알아두면 좋아. 뭐냐? 사각형 넓이 중에서 요렇게 되는 거 있잖아.
이 대각선이 직교하는 사각형. 대각선이 직교하는 사각형. 요거는 중3 때 공식 중2 때도 나오는 종종 나오는데. 요거는 뭐 굳이 내가 이거를 바깥쪽에다가 이 높이랑 평행선을 이렇게 찍 그어보고 이 끝에 지나가 이렇게 밑변과 평행선을 이렇게 그었다고 치면 여기 넓이를 A, B, B, C, C, D 라고 해봐. 나한테 필요한 넓이는 요 안에 있는 거거든. A, B, C 하나씩 떠온 거잖아. 근데 두 개라는 얘기는 전체 사각형의 넓이 절반이죠. 그러니까 얘 대각선이랑 대각선을 곱하고 그게 전체 넓이인데 그 절반이잖아. 이거 배우잖아 중학교 때. 삼각비 때도 나와 이거. 이 중심각에 대한 이 대각선 이루는 각에 대한 사인 값을 곱한다잖아.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곱하기 요 각에 대한 사인 값 곱하잖아. 그리고 반절. 사인 90도가 1이니까 그런 일이 여기서 일어나. 이게 약간 같은 선했잖아 이게. 이 길이가 그냥 3이었어 3,니까 3. 요 길이 구하고 얘랑 곱해서 그 절반. 그게 요 사각형 넓이다. 맞죠? 오늘 내가 적은 것 중에서 몇 개 못했는데 너네가 집에서 해오라. 해오고 함수 활용 파트를 고민해야 돼. 알겠지? 그렇게 넘사벽 문제가 없어. 자 906번 봐봐. 906번 풀 때 오늘 배운 거를 잘 사용해봐. 그러면은 906번이 원래는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나름 금방 풀려. 906번. 자 숙제 오늘 가면 금요일날 오죠. 금요일날. 그럼 남은 숙제가 지금 오늘 숙제 안 냈던 부분이 세 쪽이잖아. 세 쪽. 네? 포함해서 1등급 문제 한 장까지만 낼게. 한 장까지. 163쪽까지. 알겠지? 네. 파이팅 하시고.